이만규 취업감사 불신임안이 취업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치과의사 수 격차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 급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박태근 협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치과의사 10명 중 8명은 과도한 홍보 비용 지출, 가격 비교를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치과에서 마취 시 부작용 등 사전 설명을 일부 누락하면 의료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만규 취업감사 불신임안이 취업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취업은 지난 12월 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23 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체 재적 대의원 220명 중 165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임총에서는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과 일한 가결 시 감사 보선의 건 등 두 가지 부의 안건에 대해 대의원의 중지를 모았습니다. 상정된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은 찬성 103명, 반대 58명, 무효 2명으로 찬성이 재석 대의원 3분의 2인 110명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부결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두 번째 안건인 감사 보선의 건 경우 자동적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박태근 협회장은 안건 부결 직후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회무를 이어가는 것이 협회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3분의 1을 넘지는 못했지만 성원해 주신 대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만규 감사는 지난 10월 20일 경찰 취업 압수수색과 세 차례에 걸친 SBS 방송보도 전후 과정에서 정관 제34조 3항과 2호와 3호, 정관 15조 위배와 총회 의결을 위반해 협회 명예와 위상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는 사유로 불신임안이 상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마다 치과의사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의 치과의사 수 격차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월 30일 2022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치과의사 수는 27,987명에 달했으며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은 전년보다 더욱 심화돼 총 15,327명으로 전국의 약 54.7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간 치과 의사 수 격차 감소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 지난 2022년 1,385명에서 2021년에는 1,226명, 2022년에는 1,054명까지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불과 3년 만에 격차가 331명 줄어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비수도권 지역 중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1,82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경남이 33명 증가한 1,459명, 대구는 6명 증가한 1,373명, 광주는 13명 증가한 1,05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511명에서 509명으로 전국 11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한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업이 급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취업은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노인의 주관으로 열린 2023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 참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취업은 별도 부스를 설치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확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참가자에게 설명하고 조속한 정책 추진을 요청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종호 취업치무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니어가 보험 임플란트 확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기 대외 협력이사도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그만큼 구강이 건강해야 노년기에 접어들어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박태근 협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해당 사건은 박모 원장 등이 지난 5월 9일 박 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던 건으로 올해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취업 회원들에게 선거 홍보 문자를 발송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박 협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취업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 등을 바탕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신고 내용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 조치 없음으로 결론 낸 바 있습니다. 박 협회장은 취업과 관련된 10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취업도 회원 개인정보 처리에 더욱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치과의사 10명 중 8명꼴로 과도한 홍보 비용 지출, 가격 비교를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이번 설문조사는 취업 경기지부 소속 회원 36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에 진행됐습니다. 설문 문항은 플랫폼 관련 최근 이슈, 플랫폼의 필요성, 공공 플랫폼에 들어갈 필수 콘텐츠 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의 80%는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홍보 비용 지출과 가격 비교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16.7%의 응답자는 후기 작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77.9%는 치과계의 공공 플랫폼 개발 연구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치과의사와 일반 국민이 모두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도 67.7%로 많았습니다. 나아가 74.9%는 치과의사로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민간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치과에서 마취 시 부작용 등 사전 설명을 일부 누락하면 의료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는 임상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마취 전 부작용 등 설명을 명확히 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관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마취 후 뇌출혈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최근 의료진은 환자 치료 중 통증을 호소하자 마취 조치를 반복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기력이 약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돼 응급실 이송 조치까지 했지만 결국 의료 분쟁까지 불거진 사례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보험사는 환자를 상대로 마취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소 마취의 필수적 필요성은 물론 해당 마취에 필요한 성분이 임상의학상 필요한 수준을 상회한 것은 물론 전원 조치 또한 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사례도 의학적 과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됐으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며 마취 시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술 전에 미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약 6년간 무면허 진료를 하다 압수수색을 피해 도주한 60대 A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년 3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상태로 약 6년 동안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 등 각종 시술을 하며 6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단독주택에 치과 진료 장비 등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준다고 접근한 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3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압수수색 이후 도주해 차명 휴대폰과 차량을 사용하며 약 1년 3개월 동안 은신했지만 자치경찰단의 추적 끝에 지난 11월 17일 검거됐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내 불법 의료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제주지부 역시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은식 제주지부장은 앞으로 지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취업에서 전문 조직을 마련해 단속하고 대응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치과에서 욕설과 함께 시비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형 6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창원의 한 치과 의사에서 직원으로부터 점심시간이라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욕설을 하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치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욕설뿐만 아니라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어서는 업계 동향 소식입니다. 한국치과의료기기 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제7회 국제종합전시회 및 학술대회가 올해도 최대 혜택과 더불어 12월에 돌아옵니다. KDX 2023 조직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치과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갖고 KDX 2023을 오늘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 동안 서울 양재동 소재 H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KDX 2023은 치과 의료기기 산업 주최의 전시회로 KDX 지상 최대의 치과계 행복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조직위에 따르면 91개 업체 268개 부스로 이번 전시회 부스가 최종 완판됐고 특히 주요 대형 업체들 역시 빠짐없이 참여한 만큼 관람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관람객들을 위한 혜택으로 다양한 상품권을 비롯해 유명 수입 자동차, 유니트 체어, 골드바, 멸균기 등 조직이 추산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재모 치산협 회장은 KDX 2023의 다양한 콘텐츠를 비롯해 경품권과 각종 혜택에 포커스를 맞췄다며 3,500여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이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오늘 12월 16일 이유 있는 임플란트를 주제로 2023 심포지엄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치과의료기기 산업협회가 오늘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KDX 2023 국제종합전시회 및 학술대회를 H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디오가 오는 12월 16일 DDA 디오나비 베이직 코스를 디오 서울 마곡 R&D 연구소에서 개최합니다. 대한측두화학장애학회가 오는 12월 17일 2023 추계 학술대회를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개최합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원이 오늘 12월 17일 2023 연세 임상강연회를 연세의료원 읍명대강당에서 열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그리고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